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7월 13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 야간 경마 스타트 토요 서울 경마는 전반적으로 인기마 동반 입상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제주 경마는 복병마의 선전도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지난주 1주차는 안정적인 흐름 속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2주차 토요 서울 경마도요. 출전 두수가 단촐한 편성이 주류를 이루고는 있습니다만 매경주 포진에 있는 이 복병같이 높은 마필들, 자, 오늘도 꺼내서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토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시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끈기 있게 올라오는 걸음 자체는 매력이 있었고 5번 코일러의 변화는 이번 경주부터 시작이다라고 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8번 투어다이아는 직전 경주의 거세우 첫 출전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체중이 크게 빠졌었던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버텨주는 회복세의 빠른 적응력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감량기수 2점 활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승세 전력에게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이번 플라잉 골릭 같은 경우에는 직전처럼 선행을 시도해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안정적으로 체중을 유지해주면서 불어나 준다라면 경주력을 발휘했을 땐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선행이든 이선이든 모레도 이제 잘 맞고 뛰는 반지함성, 여기서는 강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의 경주의 핵심 자체는 강한 상대를 피했다는 거고 다시 한번 최적의 선입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는 3번 희망스타는 드디어 입상의 찬스는 분명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1000m보다는 1200m가 훨씬 더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길고 최장거리 1200m 레이스에서 6번 군자 삼락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3번 백호 신천이란 마필은 직전에 JRBS배 결국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상대에 대비 흐름을 끌어가고 갈 수 있는 선임력을 갖추고 있다는, 최적 전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듯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선행과 선입, 선두권, 강공, 순발력이 일단 좋죠. 8번 롤러블레이드 먼저 축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특히 땡큐마더 같이 조금 민감하게 작용하는 안말들의 경우에는 도와진 게이트 조건과 감량기수 2점이 분명히 약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무서운 점은 기습선행, 나아지고 있는 프라잉퀸의 컨디션 자체는 분명히 봐줘야 하는 기대치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한 복병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이 4번 KN에이스 안말 편성 최단거리 입상한 자리 지켜낼 마피로 보입니다. 안토니오 기수, 이것이 5번 마이시스터 니나, 대폭 내린 1000m 거리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요.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기에 내린 거리에서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5번 마이시스터 니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에다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서준다라면은 이 1000m 내린 거리에서 1승 기대치를 가져볼 복병 가치가 있는 3번 패션 플레이어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복병마는 8번 님의 향기입니다. 이 말은 따라가도 된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8번 님의 향기에게까지는 기회가 온다라는 뿐이죠. 님의 향기는 오래 맞으면 안 뜁니다. 악착같이 선행 나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병같이 충분하다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등급 단거리 실전 변화를 보였던 말에
다시금 연투냐 아니면 최근에 강한 상대구도 전개 꼬이고 컨디션 난조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들이 복수전을 펼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하위 등급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초중반 펼쳐지는 전개 양상과 또 마필 컨디션의 이 복합적인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모두 종합해서 토요일 스타트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7월 13일의 토요일 오늘 스타트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가 되겠고요. 거리는 1,300m 거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거리 경험이 없는 말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험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 전개 양상이 뚜렷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언제든지 힘이 붙으면서 순발력을 발휘해 줄 수 있을 전력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자, 일단 그 중심의 4번 이그라이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스타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이그라이는 솔직히 전 데뷔 전 준비 과정부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던 전력이에요. 주행 자세가 안정이 되어 있었던 모습 속에서 힘이 붙으면서 그게 걸음으로 그리고 실전에서의 변화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직직전 경주의 졸전은 매우 뼈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직전 경주 입상은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이번 편성 역시 직전만 못한 혹은 많이 인정을 해줘도 직전 정도의 편성 강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그라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직전보다 훨씬 더 걸음이 좋아졌습니다라고 표현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직전만큼만 뛰어도 이번 편성에서는 순위 상승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즉 우승까지 도전해 볼 수 있을 전력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말이죠. 4번 이그라이의 안정적인 성장세 믿고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함께 동반 입상할 수 있을 말들로 6번 마하썬더와 9번 스페이드 메시 그리고 8번 대용왕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6번 마하썬더 같은 경우에는 힘이 붙기 시작하면서 순발력이 좋아지기 시작한 케이스인데 아주 빠릿하거나 탁월한 순발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로 선임력을 키우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위권에서의 스피드를 보강하기 위해서 주력한 성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말 역시 힘이 붙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는 꼭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하는 전력이니만큼 6번 마하썬더에 약간은 좀 굼뜨게 성장했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지금부터는 관심 필요하고요. 그리고 9번 스페이드 메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4월달이었나요? 4월달 경주에서는 입상을 차지하면서 그렇지 네가 이제 걸음이 트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그런 순간에 편성 강도가 다소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연이어 보여줬었던 전력이죠. 이번 경주에서마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스페이드 메시의 걸음은 지금까지 뛰어왔던 입상 한 번의 걸음이 모두 다다. 보여준 전력의 다이고 더 보여줄 걸음도 없다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만큼 지금 스페이드 메시가 뛰기에는 편성의 호기는 물론이고 스페이드 메시 자체에도 직전보다는 힘이 더 붙은 걸음이 뚜렷한 상황이라서 관심 필요하겠고요. 8번 대용왕은 휴양을 다녀왔네요. 결국은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늘 조금만 더 앞선에서 움직여주면 조금은 더 뛸 것 같은데 매번 2% 부족했었던 그런 모습이라서 강하게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제 훈련을 마쳤고 휴양 이후에 컨디션 이상 없음 그리고 데뷔 초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이번 경주에서는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복병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는 시각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판단이 되네요. 4번마 이그라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서 이제 2위를 차지했었는데 정말 많이 뛴 거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3위를 차지했던 스마트 군항이 기대면서 사행을 하면서 이 마필과 심하게 충돌을 했고 진로가 심하게 막혔습니다. 그런 전개를 따라가면서 입상을 거뒀는데 만약에 스마트 군항이 2위를 차지했다라면 어쩌면 이번 경주는 아예 착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사이였어요. 그만큼 그 악조건을 이겨냈다는 것은 이그라이의 잠재력을 입증해 줬다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기대 막벽이 좋아지고 있는 6번만 마하썬더 김덕현 기수의 스피드 그리고 9번만 스페이드 메시는 트라이빙 러빙 제가를 착용하고부터 이제 기대했던 모습이 잡혀가고 있는데 최근에 운영이 좀 아쉬웠던 부분 이번에는 분명히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대왕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보고 있는 마필도 중심도 같고 후착도 비슷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압축을 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으로
경주로 판단이 되는데 전 여기서 유일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로는 11번 만에하나라는 마필 좀 조심하고 있거든요. 이 마필 자체가 거세를 하고 나서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추위권의 모습으로 이제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고는 있지만 직전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도 좀 밀려있던 전개 이후에도 조여가면서 운영을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어차피 강한 상대는 없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만에 하나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53조도 단일 출전이기도 하고 조상범 기수도 토요경마에서 이 한 마필에 단일 기승하기도 하고 의지 면에서는 이 마필을 좀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10번만 만에 하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말은 늘 아쉬워요. 우리 백동일 의원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추입 탄력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편성에서도 밀리지 않을 만큼 좋은 탄력을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전력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거세 이후에 탄력도 확실히 호전세를 보여주면서 훈련식 컨디션도 여전히 좋습니다. 물론 온리 원 출전이라는 딱 한두 출전 한 번 기승이라는 그 의지까지 부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전력이긴 한데요. 결정력을 담보를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매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좀 속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뛸 것 같은데 꼭 딱 거기 순위권에서 딱 멈춰버리는 그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번까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차마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10번 만에 하나에 대해서는 다소간 결정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빠른 흐름에 항상 타이밍이 늦어버려 늦추입 고를 마시고 있는 10번 만에 하나 이번에 과연 어느 시점에 스퍼 타이밍을 가져갈지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자, 4번 이그라이는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고 저희 3인의 전문위원이 모두 만장일치로 중심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4번 이그라이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모두 초반 전개가 터마필에 방해당하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5월 경주에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일평 실패했고 직전 6월 15일 경주 첫 입상할 때는 그 악재를 떨쳐내고 근성을 발휘하며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 있죠. 자, 이번 경주 현등급 최약체 편성 혹이 만났고 데뷔 후 첫 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말이 요 4번 이그라이가 되겠습니다. 도전권들 중에서 8번 대용왕, 6번 마하선더. 자, 특히 6번 마하선더는 이제 기대는 악벽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가 있을 것이고요. 8번 대용왕도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에 외측 기대에서 타이밍이 늦어버려 흠이 쳐진 것이 패인. 막판에 걸음 여력은 충분했죠. 자, 여기에 한두 더 이제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 말이 외곽의 11번 에이스 샤인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될 듯 하면서도 입상 실패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직전에는 안쪽 게이트가 독이 된 듯 초반 전개가 완전히 쳐져 막판에 살짝 걸음만 보였습니다만 늦었죠. 게이트 외곽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문성혁 기수 기용 직전 대비 3km 감량 혜택까지 누려볼 수 있는 말이요. 11번 에이스 샤인이 이번 경주에서 폭병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김지영 의원, 11번 에이스 샤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에이스 샤인의 복병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앞서서 백동일 의원이 지적을 해주셨던 10번 만에 하나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정력이죠. 결국은 결정력. 다만 이제 만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거세 이후에 우리가 변화를 기대를 해왔었던 타이밍이 조금씩 이제 길어지기 시작한 타이밍이다라고 한다면 에이스 샤인은 직전 경주의 걸음이 조금이나마 성장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직전 정도 걸음을 뛰었을 때 이번 경주 편성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 말은 추천을 드려야지 맞는데 사실 그 정도 수준으로 뛸 수 있는 말들이 워낙 많고 이 말보다 인코스에 존재하고 있고 이 말보다 훈련의 내용이 더 좋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추천권에서 조금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당일 컨디션 상태에서 확인해 보고요. 10번 만에 하나도 마찬가지고 11번 에이스 샤인도 더 좋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6번 마하선더나 추입으로 올라와야 되는 8번 대용왕보다 더 좋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바뀔 용의가 있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깊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질문드린 복병 마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자, 전개까지 상당히 유리하죠. 데뷔 후 첫 승 기대치까지 가져볼 수 있는 말 4번 이그라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가치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제주일보 오크스 대상 경주입니다. 제주마 3세 최강의 안마를 결정하는 대상 경주, 제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6월 15일 날 제주마 더비 경주에 출전했었던 안말들이 모두 출전합니다. 한두는 출전 안 하죠. 백호평정. 그 백호평정이라는 말은 이미 제주마 3세 판도를 평정해버린 최강의 3세마로 등극을 했죠. 더비 우승. 백호평정이라는 안말 제외하고는 지난 6월 15일 날 제주마 더비 출전했던 안말들이 요 제주일보 오크스배 대상 경주 출전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일반 경주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던 말들에게도 이 관심이 눈길이 가는데, 자, 백동일 의원, 요 제주일보 오크스 대상 경주 일단 펼쳐지는 전개 양상 예측하고 입상 유력마 도전마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오크스배 대상 경주입니다. 직전에 더비도 그랬었고 오크스도 그렇고 사실상 좀 맥이 빠지는 모습들이긴 해요. 수급에 대한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더비도 3마리밖에 못 뛰었고 백호평정 수사대 고질라 이번 경주도 대상 경주라 하기엔 좀 약간 초라한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이 안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느낌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개 조건에서는 3번마 평화대로, 4번마 거승여걸, 그리고 5번마 웅진성과 바깥쪽 8번 백록여걸이 순간 스피드에서는 여유가 좋습니다. 의지를 보여준다면 8번마 백록여걸이라는 마필이 이제 직전에 더비에서 결국 입상에 실패했지만 선두권에 빠르게 가담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구도거든요. 의지를 보여준다라면 저 마필이 기습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조건에선 평화대로나 거승여걸, 웅진성, 특히나 평화대로와 웅진성 자체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두권 4선이 4마리 마필들이 뭉치는 운영 속에서 안쪽 광화의 루비, 쳐져 있는 전개 2번마 아라가 전개를 펼치면서 차분하게 직선까지 이어질 텐데, 이 편성 조건만큼은 가장 유리해진 마필은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요, 저는 1번은 강하의 루비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 역시도 더비에 순말 강자와 이제 안말 강자 틈에서도 5위권의 모습을 차지해 줍니다.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결정력도 상대 마필도 워낙 셌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거기서 5위 차지한 것도 전 잘했다라고 봐요. 돌아왔던 직전 일반 경주에서 외곽에서 이탈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하면서 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도 걸음을 연결시켜요. 코스도 좋아졌고 선행권이 약하기 때문에 1번 광화의 루비는 여기서 우승이냐 아니면 준우승이냐, 그것을 가지고서 판가름해야 될 마필로 저는 평가합니다. 도전권에서는 2번마 아라, 3번마 평화대로, 7번마 당찬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2번마 아라 역시도 직전에 함께 뛰어서 더비에 함께 뛰어서 4위권의 모습을 차지해줬었죠. 아라는 전형적인 추위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좀 민감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번 경주 레이스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약한 상대를 만났던 만큼 추입 탄력이 주는 아라의 선전은 좀 더 믿음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3번마 평화대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뛰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기존의 이마필 자체가 800m, 900m 이후에 1000m 자체를 극복을 하지 못했던 전력이었거든요. 근데 직전의 경주에서 이제 단기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가볍게 초반에 약간의 충돌을 받고 나왔던 그 발주 속에서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1110m로 입상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마필에겐 분명히 점수를 주어야 합니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고 따라가도 좋은 3번 평화대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 7번마 당차는 직전 더비에서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만 단거리 1000m 이 정도 안말들과의 경쟁에선 언제든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주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선임력 좋은 7번마 당찬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이번 경주에서 오크스 안말들과의 경쟁에선 한 수 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1번마 광화의 루비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제주마 오크스배 대상 경주는 핸디캡 방식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레이팅이 가장 높은 77호 레이팅 2번 아라는 59회 가장 고부증을 부여받았죠. 그 다음 레이팅 70회 1번 광화의 루비 57.5. 두 마필 공이 지난 6월 15일 날 제주마 더비 경주에서 괴력의 3인방을 제외하고는 4착, 5착을 했단 말이죠. 자, 이번 아라는 지난 더비 때 4착을 했는데 직전 경주 일반 편성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전개를 펼쳤죠. 초반에 얼마나 앞선의 마필들을 얕잡아 왔던지 후미에서 전개를 펼치다가 직선에 스퍼트 하는데요. 그 진로가 막히는 방향으로 2차례나 뚫고 들어가려다가 미수에 그쳤죠. 계속 2차례나 외측으로 빼고 그 진로가 그렇게까지 막히는데 그 안쪽 주로를 고집하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번에 뭐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개 진로 펼쳐지리라 보고 있고요. 더비 때 지금 요 편성에서 그때 더비에 출전했던 말 중에 가장 높은 순위에 4위를 했던 말이잖아요. 가장 높은 레이팅 요 2번 아라 제차 강조들이고요. 1번 이 광화의 루비도 더비 때 오착을 했고 직전에 일반 편성에서는 우승을 했던 말이죠. 역시 게이트 안쪽에다가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낸 장점과 결정력이 월등한 마필이기에 1번 광화의 루비 제차 강조들이고, 자 지난 더비 6월 달에 더비 경주 출전하지 않았던 말 중에서는 5번 웅진성이 있습니다. 데뷔 후 3연속 입상에 상승세 이어나가다가 파행으로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복귀 후 계속 입상을 하다가 직전 경주는 자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도 입상 실패를 해버렸죠. 당시 출발 때에 부딪히고 늦발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워낙에 중속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미러 3코너 진입 전에 안쪽 인코스 2선을 잡았고, 자 그 과정에서 무리한 듯 막판에 걸음 무뎌진 3착이었는데 그래도 목차였죠.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아예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구도 속에 6월 달에 더비에 출전하지 않았던 말 중에서는 5번 웅진성이 가장 입상 기대치가 높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제주 5경주 제주 일보 오크스배 대상 경주는요. 자 가장 높은 레이팅의 직전에 전개 미스의 아쉬움 만회할 수 있죠. 2번 아라 그리고 안쪽에 1번 광화의 루비, 일단 2두의 마필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미 단거리, 중거리까지 검증을 받은 전력의 마필들, 차근차근 엘리트 코스를 밟아나가는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가 되겠는데, 직전에 통안의 입상 실패의 아쉬움을 떨쳐내고 다시금 재도전에 나서는 마필,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마필들도 상당수가 눈에 띄네요. 또한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과연 어떤 마필이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을 펼치며 최근의 출전을 만회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갑니다. 자, 그런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3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토요 경마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리고 후반까지의 흐름 자체가 크게 이변이 나오긴 좀 힘든 구도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정확하게 집중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경주를 선정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이번 토요 경마의 핵심 포인트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3경주는 이기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전개 우위 그리고 후차권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 분명히 드러나 있고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줄 수 있다는 확신이 좀 있는 경주였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1번마 어치브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치브란 마필은 주행심사부터도 여유감이 많았습니다. 역시 데뷔 전 1300에 도전을 해서 가볍게 선행을 나서서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잠재력을 입증해 줬었죠. 직전의 경주도 이제 워낙에 데뷔 전 때 보여줬던 그 걸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골막 때문에 주기가 늘어졌지만 그래도 뛰어줄 것이다라는 그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전력이었었는데 아쉬웠었죠. 이제 앞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선행을 빵치고 나가는 마필에게 당황을 했었고 기승했던 하만식 기수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쉽게 극복을 해내지 못하면서 3위로 마감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후에 골막이 조금 다시 발생을 하면서 그래 이번엔 좀 더 쉬자, 푹 쉬고 마필의 상태를 끌어올리자라고 이제 노력하고 나왔던 모습인데 상태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직전에 봤던 모습보다는 좀 더 안정감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치브의 지금까지 아직 많이 뛰진 않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마필에게 입상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조건인데 무조건적인 선행을 나설 수밖에 없더라고 봅니다. 인코스 2점, 1번만 어치브보다 빠르다고 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백상 정도? 하지만 백상도 초속 자체에서 어치브보다 빠르다라고 할 수가 없죠. 편하게 선행 나설 수 있고 상태도 끌어올렸고 의지도 보여주고 있다면 여기서는 우승하고 우승에 가장 유력한 마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후차권에서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9번마 퀸 오브 캠프,
7번마 당대질주, 2번마 페더럴캣이 우선적인 관심권 세력들입니다. 9번마 퀸 오브 캠프 같은 경우는 화려한 이제 한 발이 있는 전력은 아니지만 흐름을 꾸준하게 따라가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죠. 1300m에서와 그리고 직전 1700m에서의 연이었던 도전 속에서 세 번 만에 입상을 차지해 줬었는데 게이트가 밀렸지만 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 전개 이점을 가지고 자유전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 7번마 당대질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번의 입상이 취입이 아닌 선행으로의 입상이었어요. 원래 초반에 이탈 능력이 빠르진 않아서 그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게 통하면서의 입상이었었는데 이후에는 꾸준하게 그 기존처럼 보여줬던 추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데 직전 경기가 정말 많은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 흐름을 따라가면서 중속을 보였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이제는 한 템포 안정감을 보여주는 당대 질주라면 이번 경주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고요. 코스가 좋은 이번 페더럴캣도 그러니까 결정력의 여유가 큰 전력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뛰어드는 주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최적 전개 이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번 어치브를 필두로 압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2번 페더럴캣, 7번 당대 질주, 9번마 퀸 오브 캠프까지 모두 가져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안에서도 강한 정리 약속드리면서 초반부 반드시 승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백동리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보겠습니다. 전 솔직히 1번 어치브를 이제 가장 중심에 잡고 나오셔서 내심 걱정을 했어요. 직전 경주에 그만큼 내용이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인데 뭐 이 정도로 강조를 많이 해주시니 저도 당일 많이 열심히 살펴보고 조금 백동리 위원의 의견에 힘을 한번 실어보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잠시 언급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6번 백상이죠. 어치브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직전 경주 굉장히 믿었었던 전력이에요. 이말의 순발력은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선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뭐 수표 여왕이라든가 심지어 사륜위인이라는 말에게도 선행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 속에 어거지로 밀고 나왔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었다는 점에서 6번 백상이 직전은 승급전에서 더 빨랐던 인코스 앞말들에게 밀렸었던 것은 아쉽습니다만 이번에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6번 백상이 선행을 가면 1번 어치브는 괜찮을까요? 혹은 괜찮다면 6번 백상하고 동반 입상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백상과의 동반 입상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치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설명을 잘해주신 게 직전에 어거지로 밀고 나간 거거든요.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앞말이 그 경합 속에서 상태가 그 경합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전개를 펼치지 못하고 억지로 나갔는데 3착을 버틴 것도 어찌 보면 잘해준 거죠. 근데 지금의 구도는 직전보다 상대도 많이 약해졌어요. 상대방인 백상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치브가 선행을 나갔을 때 백상 자체가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그 스피드를 가졌다고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를 해요. 더군다나 백상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거리가 처음 도전이기도 하고 직전 경주 결정적인 단점을 노출했었죠. 이제 모래를 맞았을 때 그 반응 자체가 너무나 좋지 못했던. 결국 이 2대 마필이 선행하고 두 마필이 붙어 나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틈을 노릴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세력들이 많아서 검증 요소가 필요한 백상. 만하나 이 마필이 넘어간다면 어치브가 동반 몰락할 수는 있어도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하기 힘든 구도로 판단합니다. 네, 앞선의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기대치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 내리셨고 아무래도 코스 2.1번 어치브를 좀 더 수월한 선행 조건의 마필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1번 어치브는 직전에 옆에 있던 안쪽에 있던 슈퍼여왕 때문에 선두 자리 선점이 실패했고 다소 이제 외곽 전개를 하면서 외선 전개하면서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뭐 1번 게이트 좋잖아요. 선행 밀고 나가서 1승 기대치 이미 데뷔 전부터 1300m로 우승했던 전력이기에 적정거리라고 봅니다. 1번 어치브가 되겠는데 도전권들이 상당히 은근히 난해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승급 착순에도 좀 민감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4번 대한챔프를 말씀드려요. 직전에 데뷔 4전째 드디어 첫 승을 달성했던 말이죠. 발주가성 매끄럽지 못해요. 지난 5월 18일 경주에서는 착지 불량이 났고 직전 경주도 출발 후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보이며 초반 전개 다소 꼬임에도 중위 외곽 돌고도 상당히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으로 동거리를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물론 자 6등급 약체 편성호기에서 이제 우승을 했고 이번에 승급전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자 직전에도 초반 전개가 매끄럽지 않은 가운데서도 중위 외곽 다소 이제 무리한 전개 펼치면서도 우승한 부분이 상당히 높게 평가할 가치가 있어 보여요. 이번에 승급전에 4번 대한챔프 백동일 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민을 해요. 4번 대한챔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분명히 저 역시도 변화를 보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마필이기도 했었고
뭐 골막 때문에 한 4개월 쉬다 나오더니 말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마필의 그 모래에 대한 반응 자체는 검증이 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착지 불량이 있었던 5월 달의 경주도요. 착지 불량 이후에 계속해서 흐름과 모래에 밀리면서 후미권까지 쳐졌던 그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직전에 입상의 요인은 외곽 11번에서 다소 무리했던 전개를 할지라도 모래를 맞지 않고 원하는 그 페이스를 조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데 1번 어치부가 나가고 6번 백상이 붙고 그 틈에서 대한참비가 그 중간을 밀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순발력은 분명히 없습니다. 승급전이기에 좀 검증도 필요한 요소도 있고 잘 타서 앞선 자체가 엉그러지면서 3차 가능성은 있어도 지금의 모습으로 자력 이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3경주는요. 직전에 통안의 3차기 아쉬움을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 이점으로 만회할 1번 어치부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역시 은근 빠른 흐름에 적응이 가능한 스피디형 마필 중에서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하고 상태 좋은 3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3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혼합 2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남방고 호주산 마필은 3세, 6번 불그레 러너, 9번 킹즈 스텝, 호주산 3세 마필 2두가 있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모두 미국산 2세 마필이죠. 혼합 2세 경주. 자, 5등급, 4등급 경주지만 3등급 상금이 부여가 됩니다. 각 마방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경주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주죠. 이 4경주 제가 해설해 드릴 텐데요. 일단 직전에 뚜렷하게 실전 변화를 보였던 중심권의 마필은 존재합니다. 이 도전권 중에서 과연 직전에 변화 보인 말에 가능성, 포텐이 터질 것이냐 아니면 데뷔전 치른 신마 중에서 출중한 기본 기량을 실전에서도 보일 것이냐 그 부분만 잘 가려내면 될 듯해요. 능력 우의 중심권의 마필 바로 9번 킹즈 스텝입니다. 직전에 실전 이전체 뚜렷한 변화를 보이며 최단거리 첫 승을 달성했던 말이죠. 아직은 주행 중 살짝 고개가 높게 형성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 출발 이후 미러 선행을 받았고 여유 있게 1순하며 자 2마 5마 신차 압승을 거뒀어요. 이 편성에서도 신마 중에 좀 빠른 말들이 좀 존재는 해요. 4번 금자유가 좀 빨라 보이는데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직전에 보여줬던 초반 순간 스피드를 하면은 게이트 9번 조건의 선행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최단 거리는 1승 기대치가 높은 말로 보입니다. 여전히 쾌조의 컨디션 9번 킹즈 스텝 입상 기대치 높은 중심마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살짝 변화 보인 7번 아메리칸 포스 1과 2번 DK 나린 신마 중에서는 4번 금자유가 눈에 띕니다. 일단 7번 아메리칸 포스 1은 지난 데뷔전에서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졸전이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역시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벽 때문에 자리 못 잡고 다소 홈이 쳐졌습니다만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은 상당히 좋았죠. 자, 이번 경주 단순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직전에 직선에서 보여준 막판 걸음이라면은 이번에 심각하게 초반, 중반 전개만 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에 한 발 올려붙일 충분한 가치가 있죠. 한 박자 빠른 스퍼트 문세영 기수로 교체 7번 아메리칸 포스 1 우선적으로 강조드리고요. 자, 이번 DK 나린이 주행 심사 때는 당시 게이트 외곽에서 선두 장악에 나서며 레이스를 운영했던 말인데 직전 데뷔전 경주에서는 자 3코너 진입 전에 모래를 맞고 완전히 뒤처지며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던 말이죠. 모래 민감성을 데뷔전에 선보였던 말인데 자, 이번에 멀로기수의 기용 안쪽 게이트 그 의지적으로 보면은 모래 민감성이 아직은 상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를 쓰고 게이트 이점에 선행을 받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에 하나 선행에 나서지 못한다라면은 뭐 9번 킹즈 스텝이나 4번 금자유를 보내놓고 모래 덜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 외선 전개를 좀 펼치면 되겠죠. 멀로 기수가 이제 그런 상황 판단이 빠른 기수이기 때문에 2번 DK 나린의 선전 기대치 먼저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신마 중에서는 이 4번 금자유가 주행 심사 때 경합 선두 레이스를 펼쳐내며 상당히 여유 있는 이 걸음을 보였던 말이죠. 당시 1위로 통과했던 최강팀은 지난주에 데뷔전 우승을 했던 전력이고
신마 중에서는요 4번 금자유의 이 선정 기대치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직전에 단거리 검증 전력이죠. 요 편성에서도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9번 킹즈 스텝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4경주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뭐 저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전개 상황 추천하고 있는 마번까지 모두 동일해요.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게이트도 굉장히 단출한 편성이라서 여기서 이견을 제시하면은 조금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선 9번 킹즈 스텝의 경주 경험 그리고 가장 많은 경주 경험이다 보니까 7번 아메리칸 포스원하고 그래서 이두에게 먼저 관심을 싣고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DK 나린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DK 나린이 주행 심사 때 보여줬던 능력, 그 순발력 때문에 데뷔전 때 추천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2번 게이트라는 부분과 그 독한 마누엘이 또 2번 게이트에서 악착같이 선행을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결과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 말 선행을 나가야지 좋을 것 같은데 데뷔전 내용을 보면은 선행을 나서지 못했던 것이 결국 패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멀로기수와의 호흡은 어떨런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조언 좀 구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직전에 이제 쓰라린 실패의 아픔을 이번에 극복을 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코스 이점에 아예 선행을 뽑아내서 이미 주행심사 때 순발력은 분명히 보였단 말이기 때문에 아예 선행을 뽑아내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을 하던가 그럼 모래를 당연히 안 맞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여타의 외측에 있는 선행만을 보내놓고 모래만 좀 덜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직전에 너무 3코너 전에 안쪽에 있어가지고 모래를 맞고 완전 쳐졌기 때문에 좀 모래를 덜 맞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 다소 약간 외곽 전개를 하더라도 모래 덜 맞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라면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래만 안 맞는 전개를 한다라면 이번 DK 나린은 이번에 분명 실전 변화 기대치가 높은 말이다.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번 경주는 중심 축부터 후차권이 그렇게 읽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킹즈 스텝은 직전 놀라울 만큼 잘 뛰어줬고 7번 아메리카 포스원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다고 평가합니다. 더 붙일 말도 없을 것 같고요. DK 나린은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 자체가 전 직전에 이마필이 분명히 더 뛸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을 했던 이유 자체가 2세 마필이어서 상대보다 더 유리한 50일의 중량의 인코스, 모래만 선행을 가버리면 무서울 것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오히려 나이 먹은 애들과 뛰다 보니까 그 마필들이 치고 나가는 거에서 아예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아예 2세들과의 경쟁이라면 이 마필이 선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행을 가거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래 피한 자리라면 저기서 변화는 가능할 것 같고 저는 1부만 그레이킹덤 여쭤볼게요. 이마필도 주행심사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불량주라 조건이긴 했지만 출발도 나쁘지 않았고 중위권 밀린 이후에도 내선 전개하면서 주폭 자체도 나쁘지 않아서 분명히 좀 이마필도 뛸 마필로 평가를 했는데 데뷔전은 페이스에 밀려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하고 있기에 이제 힘도 얘도 이 마필 역시도 힘이 붙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 순발력과 탄력을 갖추고 있는 또한 지세가 나쁘지 않은 일본 그레이킹덤도 여기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평가인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분명 차후에 이제 뛰어줄 능력을 갖춘 기본기는 갖춘 말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빠른 흐름의 최단 거리는 전개에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내지 못하리라 봅니다. 차후에 늘어난 거리 1200, 1300m에 출전하면은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번 최단 거리 1000m 흐름도 빠르고 타이밍을 잡아내기가 어려운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이미 단거리 검증 전력, 이번에도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한 9번 킹즈 스텝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발두 단촐한 편성이지만 자력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인기만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되는데요. 이미 동거리를 극복해낼 전력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최근에 상승세 전력을 늘어난 거리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는 마필까지도 관심이 갑니다.
자, 그런 내용들 모두 종합해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집중 공략 경주입니다. 8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이따 얼핏 딱 봤을 때는 뭐지? 좀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좀 모든 마필들이 될 것 같고 상당히 좀 구도로 판단이 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마필 면밀히 따져보면은 능력적 우위는 정해져 있는 구도로 판단이 돼요. 다만 이제 그 높아진 부중 속에서 그 부분 자체가 삐끗났을 때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의 세력을 찾아놓고 붙어야 된다는 그 부분만이 이번 경주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은 바로 안쪽 1번마 원더풀 이블입니다. 워낙에 이 마필은 힘에 대한 여유를 갖추고 나왔던 전력이에요. 이세마 시절 데뷔 초부터도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다만 이 마필은 데뷔 초부터 가장 안 좋았던 것이 모래 반응이었습니다. 모래 반응이 워낙 좋지를 못해서 그 모래를 맞고 뛰었을 때 처지고 그 타이밍을 잡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지를 못했던 전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수많은 이제 경주를 통해서 마방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완벽하게 그 부분을 떨쳐내면서 최근에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코리안 더비는 아쉬웠다 할지라도 일반 경주로 들어왔던 직전의 경주가 그런 유형의 경주가 되겠죠. 고개를 약간 흔들면서 나왔고 이제 차분히 내측 선입을 가다가 안에서 모래를 다 맞고 뛰어요. 그런데도 기존과는 다르게 안정감 있게 흐름을 따라갑니다. 코너에서는 당시 이제 2번 마필과 충돌을 하면서 밀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힘으로 그 마필을 밀어버리고 치고 나오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줘요. 이제는 스피드 탄력 모두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57의 부중인 거죠. 하지만 57은 이미 더비에서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6도 극복을 했어요. 상대들이 전개에 민감하다면 원더풀 이브는 그런 아쉬움, 그런 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전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인코스 2점 원더풀 이브는 여기서도 인정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전권 8번마 레이먼드, 4번마 라운돌풍, 2번마 빅토리킹 관심권 마필들인데요. 8번 레이먼드라는 마필 자체도 약간 비슷한 유형이었어요. 데뷔 초부터 이 마필도 모래를 맞고 뛰었을 때 약간 처지는 타이밍에 잘 나오질 않는 그런 유형을 많이 보여줬던 모습인데 최근에 그런 모습이 역시나 완화가 되면서 직전 경주 원더풀 리뷰가 비슷한 전개를 펼치면서 또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문세영 기수와는 이미 호흡이 좋고 4월달에 경기에서 57을 달아봐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안에서 기습나설 마필들 두 마필이 자리 싸움을 했을 때 안정적인 선임이 가능한 8번 레이먼드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4번만 라운돌풍 같은 경우에는 승급 이후의 모습은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주소랑자가 이끌었던 페이스는 빨랐고 직전 경주에서는 오히려 인코스에서 초반에 밀리지 않게 무리하게 운영을 했던 것이 좀 아쉬웠던 모습인데 차분하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점 그리고 선행권이 다툴 수 있는 구도라는 점은 이번 경주 호기를 맞이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번 빅토리킹은 더 뛸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속도 많이 좋아졌고요. 직전에 이제 발주 시 살짝 충돌이 발생하면서도 뚫고 나오는 마필 스스로 뛰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승급전의 거리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의 전개의 자유로움을 가져갈 수 있는 2번마 빅토리킹의 선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결론은 이번 구도에서 가장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마필 훈련 상태도 가벼웠었던 조건의 이점 1번마 원더풀 이브를 필두로 후착 압축을 해야만 하는 구도입니다. 네, 서두에 백동일 의원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편성 보면 볼수록 어려운 편성이에요. 솔직히 1번 원더풀 이블도 네임밸류가 있는 말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고요. 빅토리킹 직전에 우승했으니까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말들인데 그 알고 있는 말들이 8마리일 때 그 난처함, 그 난감함이라는 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데 있어서 저는 백동일 위원의 의견에 우선 한 표를 던지는 것이 1번 원더풀 이블, 비록 57로 부담 중량이 늘어났어도 물론 8번 레이먼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두 모두 이미 경험해본 부담 중량, 심지어는 우승도 해봤던 레이먼드까지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구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번 라운돌풍 같은 경우도 직전보다는 이번 경주 흐름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운돌풍이 직전 경주에 결국은 덜미를 그러니까 끝내 역습을 시도하지 못했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말 7번 대변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원더풀 이블에게 목차로다가 덜미를 잡힌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만 분명히 그 빠른 흐름을 만들어 나갔던 말이 바로 7번 대변화의 자력 스피드였거든요.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딱히 선행마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 속에서 3번 리빙스턴의 기습이나 5번 클린플라워의 기습 등만 주의를 해준다면 7번 대변화는 그냥 선행마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성장을 해 있거든요. 7번 대변화의 선행 가능성과 선행 후 버티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좀 문제예요. 저도 이제 대변화 같은 경우에는 거세하고 나서 마필 상태가 계속 변화가 와서 저도 주시하고 말씀을 계속 많이 드렸던 마필입니다. 더군다나 직전에 선행을 가서 이제 많이 뛰어졌다고 평가를 해야겠죠. 이제 3번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코스가 좋아서 그렇다 칠더라도 5번 클린프라우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마필도 맘먹고 선을 가려면 충분히 가거든요. 아니면은 최소한 클린플라우도 2선 외곽에서 자리를 잡고 뛰어주는 게 더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3두간의 경합 속에서 편안하게만 이겨준다라면은 무리 없이 선행을 성공하는 조건이라면 더 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5두의 마지막은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거, 그 마필을 넘어서는 선행을 좀 편하게 나서야 된다는 그 점 때문에 계속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상태는 나쁘지 않거든요. 당일 이제 전에 이어지는 그 흐름과 마필의 상태까지 파악을 해본다라면 대변에 대한 가치는 당일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분명 보여준 능력, 액면의 능력 사이즈로 보면은 1번 원더풀 이블과 8번 레이먼드가 동반 입상을 해도 의아해 할 필요가 없는 경주이지만 경마가 늘 그런가요? 둘 다 50 레이팅 이하 경주의 요 4등급 편성에 1번 원더풀 이블과 8번 레이먼드 모두 49의 레이팅입니다. 어찌 보면은 의심의 눈초리로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49의 레이팅, 57의 높은 부중. 그렇다면 빈틈 파고들 수 있는 전력들, 그 중에서도 전개상으로 1번 원더풀 이블과 8번 레이먼드를 구도를 깰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마필에게 관심이 가는데 김지영 의원은 요 7번 대변화의 선행 가능성과 1번, 8번의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견지에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3번 리빙스턴을 말씀드립니다. 자, 원래 추임마였는데 직전에 힘이 붙었는지 당시 지하주 기수가 1번 게이트 밀고 나가서 선행을 받아 1700m를 일순해버렸어요. 상당히 놀라운 경주 능력을 보였죠. 더군다나 갑작스레 이제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도 원래 그러면은 추임마가 앞선에 나가버리면은 그 막판에 좀 걸음이 이제 무뎌지는 경향이 있고 힘쓰는 포인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3번 리빙스턴은 그거를 이겨냈다라는 거죠. 물론 7번 대변화도 초반이 빠른 말이고 합니다만 코스 2점에 3번 리빙스턴 뭐 선행을 나서던 7번 대변화를 보내놓고 따라가던 이 1700m 분명 앞선 인코스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 이 3번 리빙스턴 직전에 추천하신 말이잖아요. 이번 경주 3번 리빙스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직전에 리빙스턴이란 마필을 설명드릴 때 최근에 추입승으로 뛰었지만 원래 이 마필은 추입 마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데뷔 초 선행으로 뛰어주다가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추입으로 바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직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레이먼드와 정확히 리빙스턴 말씀드릴 때 이 마필 기습 가면 무섭다라고. 근데 딱 기습을 가서 버텨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마필을 위해서 기쁨을 얻은 마필이긴 하지만 거의 쥐어짜서 버티기였거든요. 선행 가서 그 헤피스트에게도 잡힐 뻔했고 잡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버텼던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리빙스턴이 편안하게 선행 갈 수 있는 구도는 아니라고 봐요. 클린플라워나 이제 대변화 자체가 압박을 심하게 가할 수 있는 구도고 이번 경주에서 리빙스턴이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게 된다라면 그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선입권의 그 두터운 힘을 이겨내기에는 다시 한번 좀 검증의 연수가 필요한 구도를 만났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리빙스턴의 직전의 기쁨은 감사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그 두 번의 기쁨을 안겨주기에는 상대와 전개가 좀 불리해 보입니다. 네, 3번 리빙스턴은 이번에 따라가는 조건에서 동거리 연투기 대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이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최근에 일반 편성에서는 연전 연투의 상승세죠. 1700m 적정거리 출전 코스 2점도 있고 1번 원더풀 이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현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이 서울 7경주는 일요일 날 6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단거리 레이스고 최근에 상승세 전력을 이어갈 수 있는 마필 한두가 눈에 띄는 가운데 최근에 강한 상대구도 전개 미스 컨디션 난조로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들이 이번에
단촐한 편성 구도 속에 전개도 유리해졌고 변화를 보일 수가 있는 구도가 되겠죠. 자, 인기만 접전 레이스로 예측되는 이 7경주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8대의 단출한 편성이기는 한데요. 토요일 전반적으로 다 단출한 편성이니까 이 출전 두수 적음에 대해서는 너무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경주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성 싸움이냐 스피드 대결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4번 캠프 터치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주 조건의 변화와 주변 환경의 변화, 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는 마방 이적이라는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안장의 교체 또한 크게 영향을 받곤 하죠. 영향을 끼치곤 하죠. 4번 캠프터치에게 주어져 있는 경주 여건의 변화는 마방 이적이었습니다. 직전 경주가 마방 이적 후 첫 경주였기 때문에 섣불리 마필 상태가 좋아져 있는 것을 채취를 해놓고도 섣불리 추천해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매서운 추격전. 이 말이 이렇게 매섭게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추임력을 어느새 갖췄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었을 만큼 그래서 이후에 복귀 과정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던 말이 바로 4번 캠프터치예요. 왕년에는 이 말은 앞을 나가야지, 선행을 나가야지 좋은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안마란정 경주에서 선두권 강공이 주요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 19주로 마방 이적을 해온 이후에는 확실하게 달라진 추입 탄력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가능성 보였잖아요. 직전보다 힘 상태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4번 캠프터치 이제는 이 말 직전처럼 저기 아주 하위권에서 추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선입형 전력이기 때문에 4번 캠프터치의 변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늘푸른캐 직전 경주에도 내심의 가능성을 노려봤었던 전력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었던 그도 그럴 것이 늘푸른캐시라는 말은 본인이 선두권을 공략을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바람을 그리다라는 강선행마가 존재했었던 편성이었었던 만큼 의지를 보이기에는 편성 구도가 녹록치 않았었다라는 것이 이번 늘푸른캐시 지금 다시 한번 안장을 다부지게 교체를 해놓고 인코스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 강선행마 누구든 선행을 나갈 수 있지만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강선행만은 없는 그렇다면 인코스에 있는 늘푸른캣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는 것. 이 두의 말들이 경주 여건의 변화가 실전 순위 상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질 수 있는 전력으로 먼저 추천해드릴 수 있는 2강이 되겠고요. 여기에 6번 PK전사와 3번 가보풀킨. 3번 가보풀킨은 솔직히 당일 인기 1위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전력입니다. 작은 마체 대비 실전 투지와 근성이 매우 강한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6번 PK전사 역시 직전 공백 이후에 적응기를 거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선행과 추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전 내심 이 말의 선행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있어서 6번 PK전사의 복병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가는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서울 7경주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단촐한 구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쉽게 보면 이건 경주도 상당히 쉬운데 근데 또 어렵게 보면 이 경주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전 평가를 했거든요. 차라리 현명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늘푸른캣, 가보풀킨, PK전사가 앞선에 나가고 캠프터치가 어느 선위권에서 가장 힘이 좋은 모습이니까 안정적으로 좀 공략적으로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변수에 대한 계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상 가보풀킨만 여기서 능력을 입증해 줬고 나머지 마필들은 기복성 모습을 보였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경기가 상당히 재미있는 점은 8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국산 5등급의 외산 마필이 3마리입니다. 1번마 다다비부터 7번 금합 플리프, 8번 동해클럽. 항상 저는 이제 이런 경주에서 외산 마필들이 있을 때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주의 깊게 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항상 예의주시하게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3마리나 나온다면 의지를 보이지 않을까요? 그중에서 8번마 동해클럽이란 마필은 24조에서 동반 출격하고 있기도 하고 직전 3개월간의 휴양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1700의 경주에서 걸음을 남기기도 했고 어차피 이렇게 약한 상태 팀이라면 줄어든 1300에서 외산 마필의 의지 가장 높게 읽어줄 수 있는 부분은 동해클럽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의 변화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말을 변화르다가 논하기에는 좀 난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제 안장이 김옥선 기수다 보니까 기습으로 전개의 변화를 이끌 수는 있겠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말 자체가 훈련 시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마방 이적 후에도 적응기가 더 필요할 만큼 아직까지 걸음 자체가 빠릿한 맛이 없는 8번 동해클럽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이 부진을 떨쳐내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네, 이 8번 동해클럽에 대해서는 아직 실점 변화의 타이밍을 논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견해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팔도 단촐한 편성에 일단 액면에 보이는 인기 많은 3번 갑오 풀킨이지만 김지영 의원은 이번에 마방 이적 이후에 두 번째 경주고 정상주기 들어온 4번 이 캠프 터치의 선정 기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해 주셨고요. 직전처럼 뭐 후미에서 타이밍이 늦는 게 아니라 기존 선두 선입 레이스로 이번에는 분명 실점 변화를 보일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4번 이 캠프 터치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고요. 자, 뭐 도전권들 어느 정도 물샐 틈 없는 마번의 선정이라고 봅니다. 굳이 한 마리 더 끌어내자면은 5번 스페셜 골드인데 마체가 상당히 얇죠. 과거 1300m 입상 전력이 있고 공백 이후에 계속 체중이 불어나면서 아직은 공백 이후에 최근에 계속 변화의 면모는 보이지 못하고는 있는데 자, 이번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단촐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어렵지 않은 가운데 복병 가치가 있는 변화 기대치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어요. 김지영 의원 5번 스페셜 골드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가장 무서운 복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홀드라는 말 자체는 앞선의 흐름이 아주 빨라버리면 본인 스스로가 투지를 잃는 유형이기 때문에 선두권이 어느 정도 혼탁한 경주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단지 추임마이기 때문도 아니고 추임마들도 성격들이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선행만 있는 그런 편성에서 추입을 잘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스페셜 골드 같은 경우는 앞선이 좀 혼탁해지기를 그런 편성에서의 추입이 좀 더 주요할 수 있을 전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누가 선행을 나서든 혼탁은 기본입니다. 그 안에서 선두 무리 안에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뭉쳐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출전 두수가 적은 상황에서 제일 마지막에 뛰어도 8번째 뛰는 거거든요. 그럼 5번 스페셜 골드와 멀로 기수의 그 경주 운영이 합체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정말 무서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추천권까지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됐었던 상황에서 순위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추천을 이루기에는 아직은 2% 부족한데도 2주 만에 빠른 출전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만큼 상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까지 좀 살펴보면서 승식 활용까지 한번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 스페셜 골드에 대해서는 복병 가치로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는요. 공백 이후 마방 이적 이후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고 이번엔 앞선에서 뛰며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4번 캠프 터치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눈에 보이는 인기마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변화 보일 마필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도전권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토요일 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에 방점을 찍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8경주입니다. 최근 이제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요, 밤 8시부터 헤드라이트가 켜지면서 본격적인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후반부 8, 9, 10 요 3개 경주가 이제 야간 경마로 보시면 되는데 이 서울 8경주가 8시에 출발하는 야간 경마 스타트가 되겠죠. 1300m 단거리 레이스의 흐름도 은근 빠르게 진행되고 최근에 연전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두의 마필 우선 주목합니다. 바로 5번 바람을 그리답니다. 최근에 연전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2월달 우승 이후
자, 다소 그 병력 공백이 있었고 하지만 복귀 후에도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직전 경주는 그야말로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두 장악에 나섰고 마지막까지 아주 여유 있는 걸음을 뽑아내면서 압승을 거둔 전력이죠. 자, 이번 경주 승급 전에 직전보다는 살짝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초반에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고요. 야간 경마의 스타트 8시에 출발하는 요 8경주에서 5번 바람을 그리다는 강공 선행 작전이 다시금 주요할 중심마로서 높은 관심이 갑니다. 자, 5번 바람을 그리다의 선행 1승 기대치를 우선적으로 강조드립니다. 도전권들 안쪽에 1번 델타 K, 외곽에 8번 IBS 퀸, 여기에 2번 카일룸 여제가 가세하는 구도입니다. 1번 델타 K는 자, 작년에 11월에 17조로 이적한 이후에 바로 당시 올해 입상을 한번 차지했던 적이 있죠. 겨울에. 또 부진했다가 직전 경주 당시 1300m 입상을 했어요. 직전에 1번 델타 K는 초반에 선두 장악에 나서는 듯했습니다만 3코너에 선두 내주고도 자리 내주고도 직선 외곽배에서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흐름 빠른 레이스의 단거리 구도에 선두 따라가는 조건에서 상당히 좋은 결정력을 선보였던 만큼 한번 올라온 걸음 다시 한번 유지할 게이트 안쪽에 1번 델타 K가 되겠습니다. 8번 IBS 퀸이 지난 12월에 폐출혈로 인해 공백이 있었고요. 복귀 후에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 보이더니 직전에 드디어 1200m 입상을 차지했죠. 현등급에서. 직전 당시에도 이 선이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잠시 3선으로 밀렸다가도 재차 근성발이 올려붙이는 걸음을 보이며 뚜렷하게 제 능력을 되찾은 전력이죠. 하이페이스 단거리 선두 자유전개 이점까지 장착한 8번 이 IBS 퀸이 되겠고요. 자, 여기 2번 카일룸 여제가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 작년에 선행 1순 입상을 했던 적이 있었고 자, 지난 4월 경주에서는 제어 후미에서 추입으로 입상을 했고 그 다음 경주 5월 11일 경주는 아예 코스 이점에 선행을 나서서 우승을 했죠. 2연승과도 달리다가 직전 경주는 자, 게이트 외곽 조건에 초반 출발 후 추돌 여파 자리 잡지 못하고 그야말로 절전을 펼쳤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 자, 단순한 구도 자리 잡기도 수월해졌고요. 굳이 뭐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요. 최선 2, 3선 자리하고 내측에서 힘한 배 잘 된 경주 운영 능력이라면은 승급 이후의 두 번째 경주 2번 이 카일룸 여제의 변화기 대치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능력 상승세를 이어나갈 전개 2점 강공 선행 작전 주요할 5번 바람을 그리다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단거리 하이페이스 너끈히 극복해낼 말로 엄선해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MC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 응원 열심히 합니다. 거의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구도와 유사한 구도를 그려주셨기 때문인데요. 딱 하나 걱정인 것이 선행이에요. 5번 바람을 그리다의 선행 믿고 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믿고 싶은데 추천해 주신 말들이 다 이렇게 겹치는 전개들이거든요. 1번 델타 K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이번 카일룸 여제도 추입으로서 경쟁력, 이 유승환 기수와의 호흡 속에서 추입으로 경쟁력을 기대할 수는 힘들지 않을까. 이번 게이트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등이 들어서 이 선행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6번 제주의 바람이라는 말이 살아나기 시작한 컨디션을 바탕으로 이 말이 선행 기습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5번 바람을 그리다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선행 못 나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선행을 나서야지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유형의 말이 5번 바람을 그리다고. 자, 글쎄요. 문세영 기수가 이거를 선행 양보를 할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보여준 초반 순간 스피드만큼도 최근에 약간 좀 저조한 그 스피드 6번 제주의 바람보다는 상승세 또한 스피드가 워낙에 월등한 5번 이 바람을 그리다 출발 후 스피드가 월등한 바람을 그리다가 선두 자리 의도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이상 자리 뺏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5번 바람을 그리다는 일단 이 선행 강공 작전이 유력시된다. 일단 믿고 공략해야 될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역시도 MC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바람을 그리다가 이제 단거리 1000m이긴 했지만 그때 1000m 당시에도 선행이 아니라 선행을 보내놓고 금화필과 싸우면서도 입상을 차지했던 경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직전의 경주 이전의 모습들뿐만 아니라 이번 경주 바람을 그리다의 선행을 위협하면 금화필은 자신만의 능력이 확고하거나 아니면 같이 죽겠다는 것밖에 저는 판단이 안 돼서 그렇게 무리한 운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머지 마필들도 동의는 하는데 여기서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제 김재훈 의원님께서 집어주신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거든요. 뭐 델타 K, 칼륨 여제, 뭐 IBS 에킨도 원래 선행마에서 탈피를 하면서 따라가는 조건을 변화를 가져가고 있지만 분명히 선행을 갔을 때 더 잘 떼주는 마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마필이 저는 4번마 백두의 정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백두의 정상이 1700 중거리 도전하고 1300m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다가 이제 5월달에 멀루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서 입상을 차지합니다. 그때 당시가 OK데이가 이끌었던 페이스였어요. 이제 OK데이라는 마필 자체가 관절염, 편골절 때문에 오랜 휴양 이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선행강공 연승을 이 다음 경주를 우승을 거둘 정도로 열을 이어갔던 전력인데 직전의 승급전은 너무 페이스가 강했습니다. 제 외곽인데 뭐 게나레송의 님의 향기에 따라갈 수가 없죠. 하지만 이번 레이스는 자칫 잘못하면 검증이 필요한 마필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백두의 정상도 노릴 타이밍은 나올 수 있다 평가할 수 있을 텐데 4번 백두의 정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직전에는 임자를 잘못 만났죠. 승급전에 개나리송의 님의 향기가 웬 말입니까?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흐름은 빠르지는 않겠어요. 또한 적임기수 멀루. 사실 4번 백두의 정상은 마필 자체 능력보다는 기승기수가 더 무섭죠. 멀루기수. 분명 이 복병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승칙 활용 적용해 보신다면 이 4번 백두의 정상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복병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8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8군의 승강 스피드 여기서도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5번 바람을 그리다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야간 경마 타이밍 상황에 걸맞고 당일 상태감 우수하고 또한 주로 여건에 걸맞는 모든 여건이 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당일 최강의 환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 네, 편성에 따라 좀 기복을 보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완연하게 본인의 능력을 포텐을 터뜨린 말도 안 되고 눈에 띄고요. 최근에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만 변화를 보이는 말 그리고 공백 이후 출전하는 한도희 마필에도 관심이 갑니다. 다각도로 봤을 때 여러 두의 입상 도전마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서열을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9경주 서열 정리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선행은 누구? 라는 물음표 먼저 해결하셔야 되겠는데요. 선행에서 자유롭다. 내가 반드시 선행이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중심의 6번 플로리다 파워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플로리다 파워는 제발 한 번만 더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라고 있었던 직전 경주였는데 뭐 이 정도로 잘 뛰어주면 자력 우승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무너짐이나 누군가의 경합과 싸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선임력을 발휘해줬고요. 그만한 혈통적 기대치를 부응했었던 전력이 6번 플로리다 파워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힘은 더 붙었어요. 충분합니다. 플로리다 파워의 선전 가능성이 아니라 연투 기대치 높은 말로 6번 플로리다 파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들 선행을 하시면 더 유리하죠. 5번 파이팅 랭퍼 그리고 4번 금화 어누이티의 전개자유 2점과 2번 달려라 레어의 코스 2점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5번 파이팅 랭퍼 같은 경우에는 선행으로다가 입상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방에서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이마는 원래 선입과 추입이 모두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거리가 늘수록 유리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급한 마음에 이게 선행으로다가 레이스를 풀었었던 것이 직전 경주 입상의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행을 나서주면 더욱 좋고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경쟁력 발휘할 수 있는 5번 파이팅 랭퍼의 안정적인 성장세 먼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4번 금화 어누이티는 직전 경주에 이제 확실하게 따라가는 전력으로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 따라가면서도 주행이 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갔을 때 예전에 투지를 확연하게 잃었었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순위 상승 기대치를 더
높여볼 수 있는 말 4번 그만 어누이티가 되겠고요. 2번 달려라 레오가 마방 이적을 했습니다. 마방 이적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김효준 기수와의 호흡 속에서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말이니만큼 다시 한번 적인 기수 안장의 힘과 인코스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선두권 가담 세력으로서의 기습 2번 달려라 레오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6번 플로리다 파워는 뭐 직전 자력 입상이죠. 워낙에 뭐 선행을 주도했던 것도 아니었었고 그렇게 따라가서 버틸 수 있다는 것도 안말치고는 너무 잘 뛰어줬었어요. 함께 뛰었던 강하총각이라는 마필이 이 다음 경기에서 다시 한번 불렸던 전개를 극복하고 이어갈 만큼 당시 플로리다 파워의 그 파괴력은 컸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무리하게 선행 갈 필요도 없고 이 레이스를 아예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제주도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금화 어느이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감이 크긴 한데 계속 좋아지고 있고 다시 한번 선전해 주길 기원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마필들 자체에서는 약간씩은 생각이 다른 면이 있네요. 1번 파이널 칸지노 같은 경우는 저는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던 전력인데 데뷔전은 좀 너무 이제 다습주로해서 좀 가벼웠던 주로해서 순간적으로 페이스가 흐트러지면서의 좀 고전이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직전 영주도 기대했던 만큼의 걸음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파이널 칸지노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마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드려야겠는데요. 3번 피니스 제프입니다. 직전의 경주에서 플로리다 파워와 함께 출전을 해서 당시 안쪽에서 선행을 나섰던 로열 웨이버 옆에서 바로 붙어나가면서도 끝까지 역주를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김덕현 기수의 감량 조건도 좋고 사실 안쪽에 있는 마필들보다 피니스 제프가 순간 초속이 상당히 좋아서 성낸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설령 선행을 주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2선까지의 자리는 보장받을 수 있는 구도라서 이마필의 최근의 변화는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아예 언급이 없으세요. 이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직전 경주 보면서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와, 내가 아일랜드산 말의 입상을 드디어 보는가? 내가 왜 이 경주에서 이 말이 입상하는 걸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머리차로다가 3위로 밀려서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왜 아일랜드산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 땅에서는 더 검증이 필요해요. 3등이면 정말 잘 뛴 겁니다. 많이 뛰었어요. 지금 편성이 직전보다 단출하다? 결코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이게 편성 출전 두수가 적어졌다라는 것뿐이지 경주 흐름 자체는 어쩌면 직전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행을 장담하기도 힘든 구도가 될 것이고요. 감량 이점은 충분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 아직도 이 작은 아일랜드산 말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3번 PNFGF에 대해서 아직 믿업지 못한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전에 사실 입상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강하총각이 마지막에 아주 시원하게 올려붙이면서 플로리다 파워와 그때 동반 입상을 했죠. 머리차 3착, 블루를 삼켜야만 했는데 과연 이번에 3번 PNFGF 어떤 능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아무리 봐도 구경주는 이두의 마필이 일단은 능력 우위로 보여요. 6번 플로리다 파워와 뭐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5번 파이팅 랭퍼. 자, 이두의 마필이 편성 전개 능력상 한 순위는 아닌가 싶은데 굳이 한두 더 꺼내 보자면 아까 백동련이 잠깐 언급했어요. 1번 파이널 칸지노죠. 직전 경주 고고비 알리바마 마린 그 편성. 다소 게이트 외곽 배정에 다소 이제 원하는 전개를 펼쳐내지 못했고 빠른 흐름에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았던 흐름이었지만 전개 처졌고 원하는 레이스 풀어내지 못했다라는 평가인데 게이트 안쪽 점점 그 실전 거듭할수록 그래도 걸음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는 평가가 돼요. 그래도 강한 상대도 상대해봤고 김지영 연유 1번 파이널 칸지노의 이게 복병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파이널 칸지노는 직전 방송에서는 제가 언급을 드리질 않았어요. 아마 백동일 의원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추천 안 드릴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 예시장 상태가 정말 좋았었습니다. 파이널 칸지노가. 그래서 결국 저도 당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속보를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추천을 드려놓고 또 경주를 보면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게 되죠. 이 말은 능력이 이게 다인가. 왜 예시장 상태 훈련 내용이 좋았던 건 이미 확인을 했었음에도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던 거였는데 예시장 상태까지 이렇게 좋은데도 왜 저기서 저게 다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확연한 변화가 아닌 이상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아무리 번쩍번쩍 거려도 이제 실전 능력과 이게 이어지지 않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1번 파이널 칸지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서울 구경주는요 직전에 완벽한 실전 변화를 보였고 자력 입상이었죠.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높은 6번 플로리다 파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가치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8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경주는 1400m 레이스입니다. 일요일날 10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9시에 스타트를 하죠. 역시 팔도 단순한 편성이지만 자력 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흐름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또한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가 눈에 띄는 말들이 상당수 있어요. 특히나 거리 변화가 상당히 또 변수로 작용할 듯합니다. 장거리 뛰다가 1400 뛰는 마필도 있고 단거리 뛰다가 거리 늘린 마필도 있고 그중에 능력마도 있고요. 자, 여러 각도에 봤을 때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또한 자력 입상 기대마가 혼재한 10경주는요.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 마무리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다음에 복병마 코너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여기서 한 2마리만 더 있으면 저는 이 경주를 복병마 코너로 추천을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근데 8마리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전개도 충돌하는 마필도 있고 직전 성장세를 보였던 마필들은 부담 중량과 전개를 이겨내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 이걸 누구를 믿어야 되나 계속 보게 되는, 고민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구도예요. 결국 누가 가장 이점을 가져갈까라는 그 중점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결론은 4번 크레이지 위키입니다. 크레이지 위키란 마필은 데뷔 초에는 스피드와 초중속이 부족한 추입권의 모습으로 보여줬더라면 이제 힘이 차고 그런 모습들의 변화가 좋아지면서 중속이 좋아지고 선입권, 그리고 선행권까지 빠른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정감도 보여줬던 전력이에요. 최근의 모습, 5월달의 경주는 56회 부중에서 전개를 풀 줄 못했었고 직전은 저는 이제 무섭다라고 좀 떨린다라고 표현을 드릴 정도로 이 마필을 놓고서 우리 추천 경주를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었습니다. 김혜정 씨를 믿고 밀려있는 전개였지만 모래를 맞고 잘 떠줬어요. 2착 승급이지만 51회 부중인데 크레이지 위키는 페이스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안쪽에서 OK킨, IBS 마린, 바깥쪽에서 화기, 그리고 외곽 쪽에 해오 누가 선행가도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가장 좋은 조건은 3번 크레이지 위키입니다. 이 좋은 조건에서 이 좋은 상태라면 이동화 기수의 51km의 감량 조건 여기만큼 매력적인 모습은 없어요. 4번마 크레이지 위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전권에서는 5번마 불멸의 제왕 그리고 8번마 해우 3번마 스마트파크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5번마 불멸의 제왕이란 마필 자체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데뷔 초에는요 이 마필 자체가 모래를 맞지를 못했어요. 모래를 맞지를 못해서 그 운영을 살려나가지를 못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장구 변화를 통해서 모래를 맞기 시작하고 선입 추입 레이스를 펼치다가 갑자기 악벽이 발생을 합니다. 옆에 있는 마필을 계속 툭툭 치고 발주 보완이 발주 자체가 되질 않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 모든 장구를 해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변화를 보여주기 노력을 했고 직전 경주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발주도 받기 시작하고요. 정상적인 발주를 받아내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 페이스에서는 따라갈 수 있는 불멸의 제왕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8번마 해우라는 마필 자체는 무조건 선행이죠. 선행을 갔을 때 그렇지 못했을 때 차이. 지금까지 해우는 거의 다 모든 경주에서 선행을 갔을 때 역주가 좀 제일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게이트가 바깥쪽이지만 초속 자체, 이탈 자체는 그렇게 밀린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승급전이지만 8번 해우의 스피드, 최근의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고요. 3번 스마트파크는 변화를 보이면서 3월달의 경주에서 단거리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줬었죠. 그때 당시에 약간 발주도 늦고 흐름에 밀리면서 거의 격차가 나는 최후미권이었는데 추임을 발휘하면서 직선에 들어와서 진로가 막히는 곳에서 뚫고 나오면서도 3위권이었습니다. 그만큼 거리 제한 부담이 없는 스마트파크로서도 이번 경주 타이밍은 또 그때 당시 기승했던 원로라면 무시할 수 없겠죠. 결론은 이번 경주 2점을 가장 챙길 수 있는 마필 4번마 크레이지 위키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압축이 중요한 구도로 판단합니다. 네, 백등일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정도 되고 이해도 합니다.
저도 뭐 4번 크레이지 위키, 5번 불멸의 제왕의 그 동반 입성 가능성 먼저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5번 불멸의 제왕 쪽에 우선 점수를 준 것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점수를 조금 더 받았었던 이유는 승급전인 크레이지 위키보다는 현등급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좀 더 낫겠고, 불멸의 제왕은 직전이 거세호 첫 출전이었기 때문에 체중이 크게 빠진 상태였다라는 부분, 회복 중입니다. 체중 회복 중이기 때문에 체중 체킹 한번 해보시고 한 10kg 이상 체중이 다시 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믿음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나머지 말들이 이제 선행형 말들이에요. 근데 저도 같은 말들을 놓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백동위원하고 분명히 같은 생각을 했는데 결론이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선행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에 점수를 준다면 저도 8번 해우 쪽에 점수를 줬을 텐데, 선행을 나서면 무조건 좋지만 따라가도 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점수를 조금 더 줬던 말들이 1번 오케이 퀸 그리고 6번 확입니다. 이 말들보다 해우가 게이트 이탈이 또 빨라서 빵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뭐 해우의 가능성도 충분히 논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 그게 약간 엇박자가 났을 경우에는 해우는 답이 없죠. 그래서 저는 답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1번 오케이 퀸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케이 킹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했었고, 그 작전대로 수행을 잘해줬었던 이현종 교수의 기승술도 빛이 났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1번 게이트예요. 이제 와서 새삼스레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는 따라가는 오케이 킨은 매력 없다고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케이 킨의 선행 해우보다 조금 빠르게 나왔을 경우에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추천할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제 선행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요. 이제 김지영 의원님께서는 이제 앞선 선행권이 2마리 있었을 때 그 마필을 2마리 모두 다 선행으로 인정해 주시지만, 저는 앞에 있는 마필을 선행으로 인정하거든요. 근데 넌감동이라는 마필이 분명히 선행을 갖고 그 옆에 붙어 있던 것이 오케이 퀸입니다. 오케이 퀸의 변화는 좋았어요. 최근의 변화에서 이 마필의 가장 큰 변화는 중장거리에서 통할 수 있었던 그 스피드에서 모래를 맞으면 안 뛰거든요. 근데 그게 순치가 되면서 4월 달부터 모래를 맞고 뛰어요. 직전에는 따라가면서 2선에서 가볍게 우선해서 여유 있게 우승을 거뒀고요. 다 좋습니다. 거리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부중이에요. 오케이퀸이라는 마필 자체는요, 데뷔 차부터 지금까지 50호를 달고 역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50호를 달고 뛰어봤던 것은 18년도에 경기도지사업에 딱 하나였어요. 그때 6위 차지하죠. 그리고 50호를 달고 입상 차지한 경력이 없어요. 근데 앞말인데다가 선행을 장담받지 못하는 데다가 부중까지 놓고 압박할 마필이 많다? 불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직전에 파괴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 요소를 완벽하게 타개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부분은 저는 아직 못 느껴서 아예 배제하진 않지만, 당일 상태 확인 전까지는 이 마필은 지금이 와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일본 OKQ는 높아진 부담 중량 55의 높아진 부중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각을 비춰주셨네요. 글쎄요, 55의 부중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번 스마트파크가 최근에 장거리만 뛰다가 오랜만에 1400m 출전합니다. 최근에 1400 출전이 3월 9일 날 라이언 록의 하바나 찰리, 그 강편성에서도 3차까지 했단 말이죠. 최근에 멀로기스와의 그래도 좋은 호흡 속에 꾸준한 능력을 선보이고 있고, 이번에 1400m 거리에 단순한 편성 안쪽 게이트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출발의 직선권이 가장 길기 때문에, 자 8번 해후, 6번 화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는 구도 속에 오히려 중선위권에서 자리 잡고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이 3번 스마트파크가 되겠죠. 4번 크레이지 위키는 역시 승급전에 4.5km 대폭 감량 혜택에다가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부분 일견 동의하는 바이고요. 여기 6번 화기가 있죠. 단순 선행마루는 보지 않아요. 이 편성에서 그렇죠, 단순한 편성이기 때문에 8번 해후가 길을 쓰고 선행을 받아낸다라면은 문세영 기수가 6번 화기 가지고 8번 해우에다가 경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약간 떨어져서 뭐 2선에서 전개를 펼쳐내는 조건에서 그야말로 선행 같은 선임이죠. 그렇다면 6번 화기도 직전에 이제 승급전의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 있는데, 자 백동일 의원 6번 화기의 입상 기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직전 경주 너무 실망을 해서였을까요? 너무 조금 이번 경기 다시 한번 좀 지켜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전에 이제 화기 자체가 좀 얇은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단거리에서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라서 직전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추천을 드리지 못했었지만, 하지만 외선에서 이탈을 보이면서 가장 빨랐거든요. 이탈은
이선에 붙여놓고 따라가다가 한 마리가 미니까 또 밀리는 데도 밀리고 직선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흐름에 끌리면서 꼴등을 차지하죠. 하지만 이번 경주도 어떨까요? 화기가 먼저 나간다고 해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해우가 페이스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따라가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타진한다. 워낙에 직전에 보여준 실망감이 커서 한 번의 변화를 보이기에는 이번 경주 좀 지켜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네, 토요일 마지막 10경주는요. 승급전의 경주 여건도 매우 유리하고 좌회전 개이점을 극대화할 4번 크레이지 위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복병마를 찾아라. 오늘 토요 경마는 서울 5경주를 선정했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6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저희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 최근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고 결과로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는 5경주 선정했고요. 그야말로 기복마들 결전입니다. 절대 강자가 없어 보여요.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인기마도 눈에 띄고. 자, 백동일위원, 일단 그 인기마의 구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노림수,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복병마필 한두만 소개해 주시죠. 사실상 이제 토요경마 편성에서는 이제 크게 복병의 가치를 논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편성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병마 코너를 선정하기도 상당히 좀 애매했던 구도도 있었는데 결국 이번 경주는 1강 구도 속에서 후착을 알 수 없다예요. 저 6번마 달려라 속보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끌 겁니다. 직전에 선전 이유 때문에 잘 뛰기도 해줬었고요. 후차권에서는 뭐 1번 신의 축복, 큐티바비부터 푸에르스페스, 4번 퍼스트 썬더, 빛나는 로비, 슈퍼빅터, 원더풀 댄서까지 누가 인기를 끌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골고루 분산이 될 거예요. 당일 상태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축 하나를 놓고 어떻게 압축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혼전도, 인기만 혼전 구도이기 때문에 복병마 코너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번 큐티바비가 변화를 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먼저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얇은 마체이긴 하지만 앞말이긴 하지만 근성이 좋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위권의 습성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스피드까지 보강이 되면서 직전 경주의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었죠. 14조에서 32조로 올해 1월 달에 이적하고 나서 계속 변화를 보여줍니다. 직전의 경주에서 보여줬던 그 선입력, 중거리로 늘어난 부분이 이 마필한테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레이스 흐름을 끌어줄 수 있는 마필의 뒤가 워낙 약해요. 어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가져갈 수 있는 이번 큐티바비.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병합훈련 성과와 훈련에서의 그 가벼움이라면 여기서는 반드시 변화를 보여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 6번 달려라 속보가 1강 구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도전권은 2번 큐티바비를 진흙 속의 진주 복병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과연 요 편성에서 충분히 진가를 나타낼 진주 같은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고민을 좀 많이 한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행을 나가는 것이 유리해서 선행마 중에서 버틸 수 있는 복병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선행말들이 애매해서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에 선택을 하느냐,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행말들이 조금은 애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어설프게 경합이 일어나는 상황이 가장 무섭거든요. 게다가 흐름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이 느린 흐름에서 앞선이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많이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레이스를 느리게 가져가죠. 느리게 가져가면서 끝걸음 남아서 막 다 12초 때 뛰고 막 37펄롱, 3펄롱 37초 때 나오고 이런 경주들이 많았었던 상황에서 4번 퍼스트 썬더가 비록 타이밍이 또 늦어서 힘을 남기고 들어올지언정 이 단출한 구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순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 경주는 1700m는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거리 감각 배양에 만족, 하지만 앞선을 공략했었던 푸에르스페스라는 말과 마신차를 굉장히 좁히면서 반마신차로다가 4위를 차지했었던 상황이라서 이번 경주는 조금은 더 그 마신차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 4번 퍼스트 썬더에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느린 흐름에 직전에 걸음을 남겼던 또한 1700m 그래도 뛰어본 전력이 있죠. 4번 이 퍼스트 썬더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당일 이제 서울 오경주의 인기도의 흐름은 6번 달레르 속보 그리고 직전에 동거리 3차겠던 무빙 선행 작전이 가능했던 3번 푸에르 스페스 이두 마필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듯합니다. 자, 여기에 민병철은 7번 빛나는 루비를 말씀드립니다. 이 편성, 이 흐름이 맞는 듯해요. 그래도 1700m를 수차례 경험이 있고 자, 직전 경주는 빠른 흐름에 1300m 거리 어쩔 수가 없었죠. 초반에 항상 뒤처지는 순간 스피드가 부족한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해서 끝걸음의 여력은 좋았던 말이고 어차피 느린 흐름의 코너 4개짜리 1700이라면은 이미 뭐 동거리, 거리 경험도 있고 가능성도 엿보았고 결국은 막판 한 발 싸움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이 7번 빛나는 루비 복병 가치가 높은 진흙 속의 진주로 7번 이 빛나는 루비를 강조드립니다. 네, 서울 오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백동일 위원의 2번 큐티바비, 김지영 위원의 4번 퍼스트 썬더, 민병철의 7번 빛나는 루비 인기마를 제외하고 이 3대의 마피를 강조를 드리면서 서울 오경주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주 분석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번 토요 경마도 지난주의 흐름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인기마 접전 구도에서는 압축된 공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좀 어렵게 또한 혼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경주에서는 저희가 매 경주 강조해드렸던 복병 가치가 높은 말필들 잘 메모하셨다가 또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신다라면 분명 좋은 환수의 결과로 나타나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야간 경마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한여름밤의 축제 이번 주에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